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호TV의 천영호입니다. 오늘은 금년도 한반도 정세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반도의 한 해 운세를 점칠 만한 그런 신통력도 없지만은 어느 때보다도 변수가 너무 많고 또 불확실성이 높아서 신통력이 있는 사람도 맞추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한반도의 앞길에는 불길한 징조가 가득하다. 비핵화를 둘러싼 미북 간의 힘겨루기가 뜻하지 않은 위기 상황으로 치달을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역술가식으로 말하자면 앞길에 먹구름이 잔뜩 몰려오고 있고 언제 천둥번개가 칠지 모르는 형상이다. 그러나 난세 속에서 극적 반전의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죠. 먼저 한반도 정세의 결정권은 북한과 미국에게 있고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레버리지를 스스로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은 방관자, 객체에 불과하다는 점을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중국도 우리 정부의 정책 결정에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은 북한을 움직이는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가 않습니다. 북한이 중국의 압력으로 전략이나 정책을 바꾸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북한에게 중국은 이용 대상이지 굴종의 대상이 아닙니다. 심지어 지난 2년 동안 김정은이 시진핑을 여러 번 만났지만은 정전협정 서명국으로서 중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중국의 요구조차 받아들였다는 그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북한이 볼 때 미국만이 최종적으로 북한의 생존, 흥망을 결정할 그런 힘과 이 힘을 행사할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외에는 크게 중요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미국의 입장, 행보 이것을 중심으로 금년도 한반도의 풍향을 한번 점쳐보겠습니다. 2020년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 예상할 수 있는 근거는 지난 연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행한 김정은의 보고 내용입니다. 원래 신년사가 안 나오는데 의미를 부여하는 분도 있지만은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고에서 김정은이 하고 싶은 말 다 했는데 따로 발표할 신년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중앙위원회 보고든 신년사든 결국 대내외 메시지 관리를 위한 그런 방법인데 당중앙위가 끝나고 하루 만에 추가로 입장을 발표할 만한 그런 상황 변화가 없는데 별도의 메시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당중앙위 보고에서 김정은은 현 상황을 어떻게 규정했냐 그러면 전대미문에 준엄한 난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정면 돌파하고 국가의 자주권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혁명적 노선이랍시고 장황하고 중언부언하는 그런 내용을 내어놓았는데 그 중에 주목할 부분 몇 군데만 한번 발췌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조미 대결은 미북 대결은 자력 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압축된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화국을 질식 압살하려는 미국의 흉계는 노골화되고 있다. 자력 갱생의 위력으로 적들의 제재 봉쇄策동을 총파탄시키기 위한 정면 돌파전에 매진하자. 정면 돌파전의 기본 전선은 경제전선이다.
낙심하거나 동요함이 없이 무거운 과제를 억척같이 떠매고 완강히 돌진해 나갈 각오를 가져야 한다. 고생과 투쟁이 없이는 위대한 승리를 가질 수 없다. 조미교착의 장기화에 대비하자. 미국이 시간을 끌수록 더욱더 막다른 처지에 빠져들 것이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런 뜻이죠.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넘어가겠다. 세상은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보게 될 것이다. 미국이 적대정책을 처리할 때까지 전략무기 개발을 중단 없이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김정은의 이런 보고 내용이 어떻게 들립니까?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내용은 별로 안 보이고 겁먹은 사람이 나 지금 떨고 있는 거 아니다 하고 지금 악쓰는 것 같지 않습니까? 미국의 제재에 쫄지 말고 제2의 고난의 행군으로 돌파하자. 자력갱생으로 버티면 미국이 먼저 굴복하고 나올 테니까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참자하는 이런 동료의 성격이 강합니다. 자신감보다는 비장함이 스린 그런 처절한 호소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닥칠 난관에 대비하기 위해서 당 간부들의 동요를 막고 정신무장을 하기 위한 일종의 김일성교의 부흥회 같지가 않습니까? 당 간부들을 독려한답시고 지적한 경제 운영의 그 구조적 문제점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북한 경제가 얼마나 엉망이고 구제불능 상태인지 이것만 확인시켜주는 꼴이 됩니다. 새로운 전략무기 보여준다고 호언장담을 하지만은 미국의 전략을 바꿀 만한 그런 깜짝 놀랄 게 뭐가 더 나오겠습니까? 제재만 오히려 더 강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력갱생조차도 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텐데 결국은 맨 땅에 헤딩하는 것 외에 아무 대책이 없다 이런 거를 자인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력갱생으로 당장 밥은 안 굶고 버티겠지만은 김정은이 꿈꾸는 사회주의 경제강국은 물 건너가는 건데 버티면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미국 정부는 이 보고 읽어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마 북한의 비명소리로 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너무 아프고 힘든다. 너무 그렇게 야박하게 굴지 말고 숨이라도 좀 쉬게 해달라. 제발 조르고 있는 목이라도 좀 풀고 얘기하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강한 척 보이려고 허세는 부리지만은 속이 타들어가는 모양이다. 제재가 제대로 먹혀드는가 보구나. 북한이 오래 버티기는 어렵겠구나. 조금만 더 압박하고 밀어붙이면 북한이 손들고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미북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미국은 추가 제재와 군사행동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대화를 모색하겠지만은 북한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강대강 대결 국면이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결국 북한이 새로운 전략무기라고 우길 수 있는 물건 하나 실험을 하고 미국 간담을 서늘하게 혼내줬다고 요란하게 떠들고 미국은 여기에 대응해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한미연합훈련 재개하고 하는 그런 수순으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국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한 대응 사이클이 끝나고 북한이 아무리 봐도 트럼프가 재선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면 핵물질 생산 전면 동결과 ICBM 실험 중단 카드를 들고 협상에
복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강대강 대결 한 차례 거치면서 그 과정에서 미국의 입장이 요지부동이라는 걸 확인하면 협상으로 다시 복귀할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에 무력 사용할 가능성은 두 가지 요인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트럼프가 현재로서는 재선 가도에 큰 걸림돌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ICBM 발사를 하더라도 대선 전략 차원에서는 굳이 무력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란이 미국의 선택의 폭을 제약하는 그런 돌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그 이란 술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사살한 것을 보고 김정은이 떨고 있을 것으로 짐작하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김정은에게는 술레이마니가 금년에 가장 고마운 은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을 지키는데 아마 김낙겸 전략군 사령관보다도 더 큰 공을 세울 사람이 술레이마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란이 미국의 군사적 보복을 감행을 하고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 김정은은 미국에 안심하고 도발하고 대들 수 있게 됩니다. 중동에 발이 묶인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무력 사용을 할 가능성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ICBM도 마음 편하게 쏠 수 있고 미국에 대해서 강경 노선을 밀어붙이는데 심리적 부담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미국 간의 대치 국면에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김정은의 당중앙위원회 그 전원회의 보고에서 남북관계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운전자는 고사하고 조수나 대리운전 노릇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김정은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이 실존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한민국에 신세질 일도 없고 하고 싶은 일을 방해받을 일도 없는데 대한민국이 김정은의 계산 속에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기껏 요구하는 것은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하든 무력 사용은 절대 안 된다. 북한이 핵을 아무리 열심히 계속 더 만들더라도 제재 강화는 안 된다. 한미연합훈련 재개도 싫다. 이런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선 사업가나 선교사들도 하기 어려운 이런 말 들으면 미국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한국이 남북 경협에만 정신이 팔려서 비핵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미국의 대북 협상력을 약화시킬 궁리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북한이 비핵화에 나오도록 대북 압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의지가 없으면 미국에 대한 발언권도 없어지는 거고 비핵화 협상에서 우리의 레버리지도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의 가치는 제재 완화에 기여하고 현금 조달 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서 핵을 지키고 더 만드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하자고 하더라도 민족 공조 정신을 발휘해서 결연히 나서서 막아주는 건데 미국을 움직이고 설득할 힘은 고사하고 소통조차 제대로 안 되는데 상대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협상에서 미북 양측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그런 굴욕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원래도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천영호 TV의 천영호였습니다.